여러분은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남들처럼 대충 정하려 하시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0세로 앞당길지 아니면 70세까지 늦출지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이 결정의 중요성을 모르고 너무 쉽게 선택했다가 평생 후회하는 길로 들어서곤 합니다. 한번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원금의 30%가 깎인 금액을 평생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가슴을 쳐도 이미 늦어버린 결정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은 연금을 30%나 덜 받으면서도 오히려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챙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을 36%나 더 증액시켜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기이한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납부기간과 금액이 거의 비슷한 두 사람이 있었지만 수령시기 차이 하나로 무려 7,700만 원의 자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연금을 일찍 받겠다고 신청했는데 과연 이 선택이 현명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의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함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 수령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그리고 소득 공백기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숨은 복병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개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수령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당장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얻어가십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원리부터 이해하면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충분히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부터 받는 것이 정상 수령의 기준이며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선택지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65세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령으로 60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당장 급한 돈이 없으니 최대 5년을 늦춰서 더 많이 받겠다는 연기연금으로 70세 수령입니다. 하지만 일찍 받는 대가는 매우 큽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5년이면 30%가 깎입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 1년당 7.2%씩 늘어나서 5년을 꽉 채우면 무려 36%의 이자를 더 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평균 수령액인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실제 수령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으면 100만 원이지만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30%가 감액된 70만 원입니다. 반대로 70세까지 연기하면 36%가 증액되어 매월 136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달 70만 원을 받는 것과 136만 원을 받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에서 거의 2배의 차이를 만듭니다. 일찍 받으면 총 수령 기간이 길어지니 결국은 이득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누적 금액은 다릅니다. 75세 시점까지는 60세부터 받은 조기 수령자가 정상 수령자보다 약 60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80세가 되는 순간 상황은 역전되어 정상 수령자가 조기 수령자보다 1200만 원을 더 가져갑니다. 85세에 도달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정상 수령자가 조기 수령자보다 3천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해 70세부터 받은 분은 85세에 조기 수령자보다 무려 3,400만 원 이상 더 받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손익분기점은 대략 77세에서 78세 사이로 이 나이가 운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즉, 이 나이보다 일찍 돌아가신다면 조기 수령이 유리하고 더 오래 사신다면 늦게 받는 것이 압도적 이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느냐의 문제만으로 결정하기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금액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첫 번째 함정인 건강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많은 은퇴자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 지역 가입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월 수령액 기준 약 167만 원이 넘으면 자녀의 보험에 더 이상 얹혀갈 수 없는 냉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면 매달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이는 연간 240만 원의 생돈이 나가는 셈입니다. 연금을 더 받으려고 수령을 늦췄는데 건강보험료로 다 빠져나간다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연금 예상액이 167만 원 근처라면 차라리 조금 덜 받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기초연금 감액제도인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천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부었는데 그 때문에 국가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정말 억울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연기했는데 기초연금이 15만 원 깎인다면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국민연금 액수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두 연금의 합계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바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인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 공백기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52세 전후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5세이니 13년의 틈이 생깁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모아둔 자산이 없거나 재취업에 실패한다면 당장 오늘 먹고 살 생활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조기 수령을 신청한 100만 명 중 대다수는 손해를 알고서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조기 수령자의 70% 이상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기 수령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굶주리는 것보다 설익은 밥이라도 먹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후에도 상가 임대료나 이자 소득 또는 재취업 소득이 충분하다면 굳이 연금을 서둘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수령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은 기대 수명으로 내가 과연 몇 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예측해보는 과정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이고 여성은 86세로 여성이 6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은 일찍 받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성은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평소 건강 상태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수명 등 가족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장수 집안이고 본인도 건강하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평생 받는 월 수령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현재의 소득 상황이며 이는 연금을 늦게 받아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금 없이도 충분한 자산이 있다면 연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1년을 늦출 때마다 연 7.2%의 확정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연금 삭감을 감수하더라도 조기 수령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판단 기준은 아까 강조했던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본인의 예상 연금액이 167만 원을 초과하여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위기라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기 수령을 통해 수령액을 167만 원 이하로 낮추어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이는 금액이 얼마인지
공단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바로 조기 수령과 유족연금의 관계입니다. 내가 조기 수령을 해서 연금액이 30% 깎였더라도 나중에 배우자가 받게 될 유족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조기 수령으로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정상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일찍 받아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홀로 남을 배우자의 노후 자금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배우자를 위한 보험 측면에서 본다면 조기 수령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볼 텐데 우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내는 경우입니다. 부부는 각각 독립된 수급권자이므로 각자 낸 만큼 따로 받지만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선택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두 번째로,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조기 수령은 한 번 지급이 시작되면 절대로 취소하거나 정상 수령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기연금은 신청한 뒤에 돈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연기를 중단하고 그 시점부터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조기 수령을 하고 싶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2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28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기 수령의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이 기준치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다룬 방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만 추려서 정리해 드릴 테니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조기 수령은 5년을 앞당기면 30%가 깎이고 연기연금은 5년을 늦추면 36%가 늘어납니다. 둘째로,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두 가지 복병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본인의 기대 수명과 경제적 여건, 그리고 세금 영향을 종합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릴 테니 딱 10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수령 시기별 예상 금액을 상담원에게 물어보세요. 조기 수령 시와 정상 수령 시, 그리고 연기 시에 정확한 월 수령액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민의 절반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전화 한 통이면 내 노후의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두 번째로는 1577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과 예상 보험료를 문의해 보십시오. 연금 소득이 발생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그리고 지역 가입자 전환 시 얼마를 내야 하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두 통의 전화만으로도 여러분은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분들에게 돈 관리는 단순히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연금을 냈음에도 누구는 7,700만 원을 더 받고 누구는 날리는 차이는 바로 이런 작은 정보의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남들처럼 운에 맡기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경제 정보와 꿀팁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니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자금 파트너이자 어른들의 돈, 공부, 길잡이인 만약의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국민연금의 비밀은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실행하는 만큼
내 돈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60세와 70세 사이의 선택은 단순한 숫자의 노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풍경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시기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내 건강과 지갑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라는 복병과 기초연금이라는 변수를 미리 계산해 둔다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할 일도 사라집니다. 퇴직 후의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견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기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을 배우자에게 갈 유족연금까지 고려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더욱 숭고해질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거는 그 작은 행동이 수천만 원의 자산을 지키는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규나 경제 용어에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 배운 3가지 기준만 명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대 수명과 현재 소득, 그리고 건보료 영향이라는 이 3개의 기둥이 여러분의 튼튼한 노후집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사람만이 불안한 미래를 확신이 가득한 안정적인 노후로 바꿀 수 있는 특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혹시라도 결정이 망설여진다면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오늘 영상의 내용을 주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혼자 고민할 때보다 훨씬 명확한 해답이 보일 것이며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적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는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고단한 숙제가 됩니다. 만약에 머니는 여러분이 그 숙제를 쉽고 즐겁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가장 친절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평온한 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만의 연금 활용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많은 분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아주 소중한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은퇴 자금 관리법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당당한 인생, 이 막을 언제나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만약의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